안녕하세요. 지안에듀 최기봉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구강에 들어갈 건데, 자, 이 구강, 정책의 유형, 여기 정책의 꽃이죠. 자, 꽃, 제가 왜 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꽃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고뇌를 다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꽃이,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온갖 시련을 다 견뎌내야 되고, 비 오는 것들, 뭐 태풍, 바람 다 견뎌내야 되고, 양분을 꾸준히 흡수를 해야 꽃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꽃이 피면 되게 아름답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학 압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는 모습도 몇 번 봤어요. 너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그 꽃을 피우기 위한 인내의 과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내의 과정을 거치질 않으면요, 그 꽃은 금방 시들어요. 그죠? 그리고 핀다 하더라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저는 공직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직에 가서 아름다운 꽃처럼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꽃은 밝게 빛나요. 밝게 빛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소리겠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단지 여러분들 꿈을 향해 전진하는 모습, 그 모습들이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행정학을 정리해 드리는 이유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행정학 제가 제대로 정리하긴 하겠지만 뭐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하나의 기프트라고 생각하세요. 기프트라는 거는 대가가 없는 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8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유형, 정책의 유형. 이게 뭘까? 아까 얘기했죠? 정책의 유형이란 무엇인가? 자, 정책학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정책론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것들, 정책 기초, 지난 강에서 배웠지? 지난 강에서 정책 기초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총론에서 전체적인 하부 섹션, 그러니까 하부 파트를 해석하는 틀을 배웠습니다. 그 두 개가 결합돼야 지금부터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학자 보면 뭐 알몬드 푸엘이 있고 로이가 있고 썰즈베리가 있고 리플리 앤 프랭클린이 있는데 제가 발음을 약간 꼬을 거예요. 일부러.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 썰즈베리는 사실상 잘 나오진 않습니다. 시험 문제. 뭐 나와도 조금 어렵게 낼 때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022년 이전까지는 아마 잘 안 나올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뭐가 있는지. 자, 썰즈베리의 특이한 게 뭐냐면 요거입니다. 자율규제 정책 하나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왜? 이거 설명하려면 행정학이 길어져. 게다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치?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지? 요거는 한번 책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제 유학집에서도 이 썰즈베리라는 사람은 빠져 있습니다. 왜? 9급에는 적합하지 않아. 7급에도 솔직히 잘 나오진 않아. 조금 약간 뒤에 뭐 국무원 깊은 문제 나올 때 약간 나오는 것 뿐이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시간도 절약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정책론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로이를 배워요. 제가 순서는 약간 뒤집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특이하죠. 특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로이가 위로 올라가면 알몬드 앤 푸엘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분배 정책, 재분배 정책, 분배 정책.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돌려서 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알몬드 앤 푸엘부터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래서 알몬드 앤 푸엘 분배 정책. 분배 정책이 뭐야? 그냥 나눠주는 거죠.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출하는 거야. 어떤 걸 징집하거나 뭐 군인들 그것도 뭐 추출 정책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규제. 하지 마라. 너 하지 마.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법적으로. 너 하면 안 돼. 하면 위법이야. 고 상징. 나라의 상징 같은 거, 뭐 국경을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상징이지. 자, 로이 구성 정책. 그다음에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인데 자, 잘 들으세요. 이 로이에서 분배 정책 집행했을 때 반발이 클까요? 안 클까요? 안 큽니다. 왜? 그냥 비용 부담자도 다수고 수혜자도 다수야. 굳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야. 그지? 나라에서는 알아서 해주겠지. 근데 이 재분배 정책은 비용 부담자는 소수야. 소수의 부자들이야. 소수의 부자들. 근데 수혜자는 다수야. 자, 속된 말로 뒤지게 싸우겠죠. 하지 말라. 근데 정부가 개입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정부가 개입해서 그냥 해라.
안 하면 위법이야. 하는 순간 집행도는 세지겠지. 계급 간 대립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정책이 바로 이겁니다. 재분배 정책. 여러분 이건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설즈베르 넘어갈 거고, 리플리 앤 프랭클린 분배 정책이 있고, 경쟁적 규제 정책이 있고, 보호적 규제 정책,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이 있는데, 자, 리플리 앤 프랭클린에서 좀 특이한 게 이겁니다. 경쟁적 규제 정책이 있고, 보호적 규제가 있다. 보호적 규제는 말 그대로 그냥 사회보호 하는 거고, 이 경쟁적 규제는 그때 얘기했죠. 우리 전통적인 경쟁적 규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알몬드지? 그지? 알몬드. 알, 상, 추. 그지? 상징 추출이고, 로이. 그 다음에 분규, 분구. 그지? 분규, 분구. 그냥 외우세요. 자, 리플리 앤 프랭클린. 이 사람은 솔직히 외울 게 없고, 그냥 경쟁적 규제 정책이 들어간다. 보호적 규제 정책이 들어간다. 하는 순간, 뭐라고? 리플리 앤 프랭클린이구나.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알몬드의 포열의 분류, 추출 정책, 환경으로부터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동원 정책이라고도 함. 징세, 징집, 모집, 성금, 모금 등인데, 자, 우리나라는 국군 징집이죠.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공군 출신이에요. 그렇다고 훈련을 덜 한 건 아닙니다. 저는 27개월 갔다 왔어요. 자, 제 나이 대충 짐작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영역 규제 정책, 개인 집단 행동과 행동의 제약과 관련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환경 규제, 안전 규제, 진입 규제, 태거 규제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 규제 정책 아까 얘기했지. 하지 말라. 그지? 하지 말라는 거지. 환경 오염시키지 말라. 안전 규제, 안전하게 해라. 안 하면 위법이다. 그다음 진입 규제, 진입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죠. 배분 정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 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정책으로 공공 재원, 즉 세금을 재원으로 서비스를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정책, 도로, 공항, 항만 등 SOC 산업인데, 자, 봐요. 도로, 공항, 항만 등이잖아. 이거 다 SOC잖아. 나라 기관 산업이란 말이야. 이런 나라 기관 산업은 나라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거둘 때 그렇게 반발이 크진 않아요. 물론 안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내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발이 적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오지. 이따가 재분배 정책 할 때는 반발이 크겠지. 자, 상징 정책. 정부가 정치 체제에 대해서 정당성과 신뢰성과 국민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발음 안 되네, 미안합니다. 자,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출시키는 이미지나 상징과 관련된 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경일, 그 다음에 국기, 국가의 재정, 그 다음에 동상, 특정 인물의 영웅화 등이 있는데, 자, 이 영웅화는 우상화죠. 별로 쓸모있는 게 아니죠. 이거 우상화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독재 시대 때 많이 그랬습니다. 지금 저기 거기도 있죠. 넘어갑니다. 자, 로이의 분류 첫 번째.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로이, 이 사람 정말 중요하거든. 아까 뭐라고 했어? 분규, 분구. 배분 정책, 그 다음 구성 정책, 재분배 정책, 규제 정책, 이렇게 있다고 그랬지. 네 가지 꼭 외우세요. 정책의 유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리고 구성 정책,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의 보수, 연금 선거구 조정 등을 말하는 거고, 모든 국민을 대상을 하므로 대외적 가치 배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미안합니다. 이거 주진입니다. 아이고. 지는 않지만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업적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인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자, 권위적 성격 왜? 이게 왜 권위적 성격일까요? 자, 정부기관 신설, 공무원 모집, 공무원 번식, 연금 선거구 조정, 이거 다 누가 해? 누가 할까? 선거구 조정은 뭐 좀 뺀다고 싶시다. 이것도 물론 개입을 하긴 하지만 정부가 하지. 정부가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야. 국경일이니까 쉬어라. 얼마 전에도 8월 17일 날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국민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해주겠다. 그래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죠. 그런 것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분배정책. 창조적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되는 정책으로서 분배정책은 아까도 얘기했지. SOC 산업 그런 것들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반발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왜? 나를 편해서 그냥 도로 놔주는 거거든. 이 앞에 도로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나라가 해준대. 근데 세금만 조금 내래. 봐요. 비용 부담자도 다수고 수혜자도 다수지. 굳이 반발이 일어날까? 그 다음 나한테 편의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규제정책. 개인 집단의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으로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정책은 주로 법률로 표현되지만 규제정책을 기원하는데 관료들의 재량이 개입되므로 손익을 보는 관련 집단 간 갈등으로 인하여 포획이나 지대추구 등 다원주의 정치관계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포획이나 지대추구 뭐라고 그랬어?
로비스트들이 뭔가 돈을 뿌려. 그 돈만큼 자기가 지대를 먹는 거야. 지대라는 게 그 지대는 자기 거야. 그 영역만큼 내 거야. 근데 공무원이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에 딱 들어갔어.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 그 돈 먹고 포획되는 거지. 그냥 그물망에 걸린 거야. 그지? 이 사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못 빠져나가요. 왜? 법적으로 다 걸리는데다가 자칫하면 자기가 잘려. 그리고 공무원들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임금 보수가 적정화됐지만 그래도 사기업에 비해서는 덜 하잖아요. 공무원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정년 보장이 된다는 거랑 연금 때문이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봉급은 생각보다 적게 받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돈을 준대. 혹하지 않을까? 혹하죠. 물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 가서 바로 그냥 징계입니다. 징계 또는 모가지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부의 기본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책으로 이전 정책입니다. 이 부를 이전한다는 소리예요. 부를 이전한다는 소리인데, 아이고, 부의 이전. 자, 부를 이전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 부자들한테 너희 너무 부자잖아. 야, 봐봐. 속에는 이만큼 살고 있는데 너는 이만큼 살고 있어. 이만큼 잘라. 나한테 줘.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잘라서 얘한테 줄게. 그냥 돈을 이전해 주는 거야. 부를 이전해 주는 거야.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을 해봐. 이만큼 잘라서 얘한테 주겠다는데 반발이 없을까? 반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저 같아도 반발할 것 같아요. 저 이만큼 부자인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내래. 세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6배를 내. 극단적인 겁니다. 근데 이걸 잘라서 또 얘한테 주겠대. 그걸 아는 순간 반발이 일어나지. 그래서 이게 계급 간 대립이 많이 발생해요. 뭐 계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부자 간,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간 대립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데 둘이 부딪히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 지지. 그래서 중간에 정부가 개입을 해주는 거야. 정부가 대신 싸워줘. 개입을 해서 반드시 내. 안 내면 너 여기서 못 살아. 그냥 주는 거야. 이전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정책 집행도는 셉니다. 센데 단지 반발이 심한 것 뿐이에요. 갈등이 심하고. 제 말이 틀려요? 잘 생각해보세요. 맞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의 분류. 군부를 로이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강제력의 행사 방법에 따라 또는 강제력의 적용 대상에 따라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개인의 행위가 간접적이면 배분 정책이고, 자, 개인의 행위가 사회 전체면서 간접적이면 구성 정책이고, 개인의 행위가 강제력이 조금 직접적, 즉시적, 바로 나타나는 것들하면 규제 정책이고, 왜? 규제하는 순간 바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근데 개인의 행위고, 자, 간접적, 원격적이면 배분 정책. 왜? 아까 얘기했지. 반발이 적다고. 이게 반발이 적다는 소리예요. 비용 부담자도 다수고 수혜자도 다수야. 근데 그 비용 부담자인 내가 앞에 나라에서 도로를 놔준대. 불편한데 마침 불편했어. 그럼 여러분 반발할까? 안 하지. 그래서 원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행위의 환경 자체가 사회 정책이고 간접적이라면 그냥 구성 정책이지. 이거 뭐 강약을 떠나서 그냥 쉬어라 하면 쉬는 거지. 근데 안 따를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임시공휴일 이거 그때 근로기준법의 상에 따르면 300인 이상인가? 그 300인 이상만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격적이면서 사회 전체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강제력의 적용 대상, 직접적이면서 사회 전체인 건 재분배 정책이지. 아까 얘기했지. 대립 간 갈등, 계급 간 갈등 심하다고 그랬죠. 겁나 세죠. 왜? 자기 돈을 갖다 뺏어서 이 사람 주겠다는, 본인은 솔직히 그 돈을 열심히 노력해서 번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뭐 이거 정부를 깐대요. 미안합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올바른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이 분들보다는 교육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 뭐 주식시장 같은 것도 투자를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부자인 사람들은 그냥 돈 주고 시키면 되거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부를 이전해 주는 게 맞아요. 그게 사회가 잘 사는 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로이는 강제력의 행사 방법과 강제력의 적용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4가지로 나타냈다. 이거 보죠? 분규, 분구, 그지? 자, 넘어갑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별 특징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읽을게요. 왜? 지금 방금 다 설명했고, 그리고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자, 개념,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를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특징, 체제 정책, 입헌 정책, 대외적인 가치, 배분과는 무관하며 예시로는 정부기관 신설, 선거구 확정 등이 있다.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상 특징, 게임의 법칙, 권위적이면서 총체적이면서 성격인데 왜? 구성정책은 정부가 주도한다고 그랬어요. 설명 안 한다고 해서 또 하네. 미안합니다. 자, 주도 세력은 정당 또는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차피 이 정당이라 해도 여당이야, 여당. 그지? 여당 아니고선 이거 못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배분 정책, 제야 서비스를 배분하는 거고 다수에게 이익이 분산되는 개별화된 정책, 갈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 SOC 보조금 국공립 학교 등이 있고, 다음 포크배럴, 자 구유통 정치, 다음에 로고롤링 있는데 다 이거 둘 다 그냥 몰아주기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몰아주기. 굴려서 너 나오니까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고롤링 그거 이거 통나무 굴려가지고 웃기죠? 포크배럴 그냥 구유통 같은데 딱 놓고서 그냥 다 몰아주는 거야 표를. 너 가져. 끝. 우린 투표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몰아주기라고 보시면 되고 철회 생각이라는 건 이따 배울 겁니다.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에 의회가 주도하고 자 규제정책, 제약과 통쟁인데 이것도 약간 좀 반발이 심하다고 보는 게 맞죠. 자 법률로 표현 집단 간 갈등, 여기 집단 간 갈등 나오네, 그지? 와 왜? 하지 말라는 거니까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건 반발 심하지.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뭐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어. 왜 그럴까요? 사람 심리라는 게 이상하죠? 저만 그런가? 자 예시로는 진입규제가 있고 독과점 규제가 있고, 다음에 다원주의, 포획과 지대추구가 있으며, 자 포획과 지대추구 아까 얘기했지. 로비스트들이 돈을 깔았는데 이 돈에 혹할 안 혹할 사람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받았다는 건 아니고 해외에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맛을 본 공무원들이 계속 점차 들어가. 이게 로비스트를 유혹하는 방식이거든. 하나하나 단계. 그 돈 딱 해서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포획돼 있네. 아 나 여기서 빠져나가는 순간 공무원에서 잘릴 것 같아. 얘네 말 안 들을 수가 없어. 게다가 돈 맛이 너무 좋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공무원이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모가지입니다. 징계 먹거나 모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요새는 다 모가지예요. 돈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익 집단이 주도하고 왜? 로비스트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다음에 부의 이전, 재분배 정책, 부의 이전. 이거 강하다 그랬어요. 반발이. 그래서 계급 간 투쟁, 집행 곤란. 계급 간 투쟁 아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계급 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적 안정적인 결정, 집권적, 이거 왜 그러냐면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 중간에 얘기했잖아.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 당연히 부자가 이기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내가 중재해줄게. 이렇게만 돼. 안 하면 너 위법이야.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 계급 이전 정책. 이전 정책은 부의 이전입니다. 부의 이전. 그 다음에 엘리트 이론. 왜? 엘리트들 계급 사이에서 계급 그게 나오는 거지. 뭐 굳이 밑에 사람들까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요. 이거는 정치적 얘기 아닙니다. 자, 부를 이전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엘리트들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엘리트들, 관료들 또는 정치인이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 돈 있어야 합니다. 그죠?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엘리트가 맞죠. 그 사람들. 왜? 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 분 많죠. 우리 정치인들 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엘리트, 주도 세력은 엘리트다. 지금 방금 얘기했죠. 오케이. 이해했죠? 넘어갑니다. 자, 리플레인, 프랭클린 분류.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마지막 분류죠. 자, 분배 정책.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화, 정형화의 가능성이 높고 반발이 별로 없어. 가장 집행이 용이한 정책. 왜? 그냥 분배 때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계속 얘기해 지금. 이 강의 들어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안개해야지. 수혜자, 다수. 비용 부담자, 다수. 당연히 싸울 리가 없지. 게다가 내 앞에 도로 놔준대. 근데 요만큼만 내래. 그럼 당연히 내는 거야. 그지? 그래서 국공립 학교 서비스, 공항, 항만 등 SOC 건설. 아까 얘기했죠. SOC 건설. 도로도 일종의 SOC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 정책. 경쟁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 진입 규제 등으로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이다. 항공 노선 배정, 그 다음에 TV, 라디오, 방송권 부여 등.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 정책. 자, 민간 활동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경쟁적 규제 정책에 비하면 재분배 정책에 가깝다. 왜 그럴까? 다수의 수혜자는 조직화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음.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수혜받는 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조직을 못해. 게다가 조직을 해봤자 깨질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조직을 안 해. 알더라도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는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되게 안타깝죠. 그래서 뭐 독과점 규제,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 정책 등인데, 자 이거 보호적 규제 정책 뭐랑 가깝까? 우리 총론에서 배웠어. 사회적 규제랑 가깝죠. 바로 그겁니다. 사회적 규제. 역사가 오래됐다고? 아니야. 최근에 들어간 거고 강화되기 시작하고 반대로 그럼 경쟁적 규제는 약화되기 시작하고 풀어주기 시작했죠. 샌드박스 규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재분배 정책.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루틴화의 가능성이 낮고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논쟁 강도가 높으면 이거 너무 어렵다. 그지? 쉽게 돈을 이전해 주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부를 이전해 주는 거야.
부자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넘겨주니까 당연히 계급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 계급 간 갈등 싸워봤자 누가 져? 누가 이겨? 부자가 이기지. 부자가 이기니까 이 부자들한테 돈을 뺏어서 주는 것도 정부인데 그 정부 관료들도 솔직히 말하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지. 그러니까 엘리트끼리 또 싸우는 거야 둘이. 내라. 아니야. 난 싫어. 이거 위법이야. 우리 헌법 소원할게.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갈 수 있는 거야 심하면. 그래서 계급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는 건 이 사람들이 이 중간에 낀 정부는 이 빈부격차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대변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대립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봤자 헷갈리잖아. 뭐 이념이 뭐고 어쩌고 그냥 계급 간 갈등이 높구나. 재분배는 그냥 부를 이전해 주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플리엔 프랭클린 정책의 유형인데 자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읽을게요. 이거 진짜 설명 안 할 겁니다. 왜? 앞에서 눈에 입 아프게 설명했어. 이거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 자, 분배정책, 경쟁적, 보호적 규제, 재분배정책이고 원만한 집행의 가능성, 분배정책 높다. 왜? 또 설명 안 해. 미안합니다. 다수잖아. 그지? 수혜자 다수, 비용부담자 다수.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 보통. 왜? 이거는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게다가 그냥 뭐 그냥 공적인 미안합니다. 자, 그냥 뭐라고 해야지? 공평한 경쟁을 위해서 제한을 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업체들도 솔직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보호적 규제 정책 낫지. 왜? 사회적 규제인데다가 그냥 부를 이전해주는 정책 중에 하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재분배 정책 낫다. 왜? 아까 얘기했지? 대립 계급 간의 갈등. 나머지는 그냥 읽을게요. 관계 안정성 높다. 분배 정책 낮다. 재분배 높다. 왜? 엘리트끼리 싸우니까 엘리트끼리 또 뭉치는 거야. 당연히 높죠. 그 다음에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 낮다. 분배 정책 왜? 다수. 다음에 경쟁적 규제 보통이다. 그럼 보통일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 높다. 이거 왜 두 개 높을까? 계급 간 싸우는 거야. 집행 결정에 대한 반발. 자, 분배 정책 낮다. 다수. 그걸로 다 설명이 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보시 말할 건 이건 그냥 보지 마세요. 굳이 볼 필요 없어. 써놓고도 내가 이거 왜 써놨나 했네. 자,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집행의 상대적 어려움 이거 있는데 자, 분배 정책 왜 놔둘까? 그냥 다수잖아. 다수니까 정부가 집행하기 훨씬 수월해. 그냥 가서 해요. 그냥 주세요. 저기 다 내놔줄게요.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지? 그 다음에 보통이요. 왜 이건 법이니까. 법으로 정했는데 재분배 정책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해도 엘리트끼리 싸움 양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부 관료와 부의 부를 갖고 있는 엘리트끼리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높죠. 엘리트끼리 싸우면 똑똑한 사람들끼리 뒤지게 싸우면 누가 이겨? 몰라.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저 안 똑똑해요. 그냥 둘 다 싸우면 누군가 한 명은 피해자겠지. 누군가 한 명은 승자고. 근데 보통은 정부가 이기죠. 왜? 정부는 법을 들이밀거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 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분배 정책과 재분배 정책의 차이인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한번 쫙 읽어보세요. 자, 정책, 이념, 분배 정책, 능률성, 효과성,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형평성, 재원, 조세고, 그 다음에 재분배 정책, 고소득. 여기 또 나오네. 이거 설명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지? 고소득층 소득에서 그냥 부를 이전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갈등, 없음, 논제성 게임. 왜? 분배 정책 다수잖아. 그지? 다수니까 굳이 싸워가지고, 뒤지게 싸워가지고, 이거 아니야. 할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재분배는 부자한테 넘겨주는 거잖아. 그지?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 때문에 제로섬이야. 싸워봤자 이득이 안 돼. 그냥 어차피 지게 돼 있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 다음에 집행자 용이성, 자율성, 집행 용이하고, 그 다음에 집행 곤란하고.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급 간 대립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죠? 자,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고, 저소득층, 배경사당, 자유주의, 이전주의입니다. 이전, 부의 이전입니다. 아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9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정책 의자, 정책 목표부터는 새로운 단원이라서 여기부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솔직히 목이 좀 아프고 앞에서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 그리고 아까 정책 유형 있잖아요. 그거 정책하게 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다 꽃이에요. 꽃이고 아름다운 시절을 걷고 있고 지금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를 하는 겁니다. 인내하고 그다음에 흔들리는 과정이야. 그 과정 잘 버텨야 돼. 제가 옆에서 행정학 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릴 테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9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